공식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또는 간단히 인천공항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은 수도 서울의 주요 국제공항이자 한국 최대 규모의 공항입니다. 아니, 뭐 이런 황당한 공항이 다 있나요? 한국으로 불시착한 영국 항공기 기장단이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넉나간 이유. 여기 영국 출신의 기장이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꾸만 장난 전화와 거짓말을 해대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항의를 하려고 공항 내 사무실을 찾아간 순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25년 경력의 나름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간 비행을 해오면서 저만의 철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후진국으로의 비행은 피할 수 있으면 반드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행 커리어 초창기에 여러 개발 도상국들을 경험해봤고 그건 하나같이 최악의 경험뿐이었거든요. 공항은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되는지 가난한 나라일수록 공항이나 항공 시스템도 무척이나 형편없었고 위험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 기장들이 후진국에서 착륙을 하다가 각종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것을 보면 제 말에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비상 상황을 겪게 되어 철칙을 고수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엔진 개통 결함에 악천후까지 만나서 급하게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후진국의 공항은 체결할 것이 없어서 직원들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당황하기 일쑤고 결국 그저 기장일 뿐인 제가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했는데요. 한국 공항 직원들은 산전수전을 모두 경험해봤는지 능숙하게 기체를 인솔하고 관계자와 승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영국 공항마저도 상부에 보고 후 결정해야 한다며 승객들을 몇 시간이나 의자도 없는 대기실에 방치해두곤 하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일단 입국 수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통과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공항에는 간이 검역소 및 치료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부스를 통과해야만 했거든요. 이건 최근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는 빈대 때문에 만들어진 검역소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발빠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캐리어나 옷에 붙어서 오는 빈대를 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대에 이미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치료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검역 방식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빈대가 그렇게나 들끓고 있는 유럽이지만 정작 유럽의 공항들에서는 빈대를 막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빈대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 빈대에 심하게 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폭증해서 의료 체계가 점점 무너져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빈대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빈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까지 해주고 있다니 아무래도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건 저의 큰 착각이자 실수인 듯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검역을 마친 저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따라 호텔처럼 보이는 아늑한 공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천공항 측은 기체 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어쩔 수 없이 공항에서 머물게 된 항공사 직원들을 위해 긴급 지원 제도까지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승무원들은 인천공항 측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무료로 쉴 수 있게 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숙소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숙소는 공항 직원 숙소와 비슷한 형태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비상 착륙 인원들에게 긴급 지원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각종 연수나 행사 등이 열릴 때 사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숙소는 그러한 특수 목적으로 이용하는 숙소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완벽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숙소 안은 방바닥과 화장실 바닥까지 따뜻한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숙소 바로 앞에는 공항 내의 공용시설인 코인 세탁방이 존재해서 저는 얼마든지 더러운 옷들을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에는 농구장까지 구비해두고 있는 놀랄만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저는 기체가 전부 수리되기까지의 지루한 시간 동안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한국공항의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인프라에 연신 감탄을 하면서도 뭔가 씁쓸한 마음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유럽의 항공교통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국 공항에는 이러한 유사시에 사용될 숙소는커녕 직원들을 위한 시설 자체도 몹시 열악한데요. 직원 휴게실이라고 만들어진 공간은 그저 공항 밖에 위치한 빈대가 들끓는 컨테이너가 전부죠. 또한 공항 내 승객 대기실조차 웬만한 좋은 자리는 장기 노숙인들이 전부 점령을 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저 같은 기장이나 승무원들은 그저 공항 구석진 곳에서 담요 정도를 덮으며 잠시나마 눈을 붙이는 게 다입니다. 몇몇 직원들은 너무 춥다며 물통에 뜨거운 물을 넣고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는데 이러한 저희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 영국은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불리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 공항은 그저 관광객들마저 영국 공항의 직원 및 관계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었으며 놀라운 인프라의 혜택을 전부 누리고 있다니 저는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잠시나마 눈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호출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호출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그 호출은 인천공항으로부터 온 호출이었는데 기체 수리가 벌써 완료되었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이건 제25년 경력을 전부 부정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엔진 개통 결함을 고작 몇 시간 만에 고쳤다는 것은 소설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였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에 기체 수리를 완료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농담하지 말라며 지금 장난 전화를 하는 거냐고 따졌는데 공항 직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그럼 엔진 하나 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냐며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직접 기체를 확인하러 갔고 정말로 완벽하게 고쳐져 있는 기체를 보고 제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나 싶어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저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그렇게 한국의 정비사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거의 따지듯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정비사는 번역 앱을 사용해서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기 시작했죠. 인천공항의 정비사들은 비상대기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새벽 시간이더라도 결함이 나온 기체를 곧바로 수리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 공군에서 기체 정비사로 복무한 경험도 있기에 제게 비행기 엔진 수리는 자전거 바퀴를 교체하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한국 공군에서 일하는 정비사들은 이 정도 결함은 눈 감고도 수리하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 번역기 앱이 고장난 건가 싶어 범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비행기 결함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까지 하고 마치 자전거 바퀴 갈 듯 손쉽게 엔진을 수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영국 공항의 정비사들은 출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그래서 아무리 긴급하게 기체 수리를 받아야 해도 정비사가 없어서 무한 대기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 번은 크리켓 대표팀이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있었는데 출발 직전에 기체 결함이 얼레스커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당장 수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영국의 항공 정비사들은 자신들의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체를 고치다가 그대로 퇴근해버렸고 하마터면 대표팀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비사들은 한국 정비사들의 책임감에 티끌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엔진 개통 결함은 유럽에서는 적어도 몇 주는 소요되는 엄청난 고난도 작업인데 도대체 한국 기술자들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작업을 반나절도 안 되어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의 수준 높은 모습에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승객들을 원래 도착지인 일본으로 보내줘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공항 직원은 승객들은 이미 가장 빠른 비행기 편을 타고 일본에 도착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건네오더군요. 제가 그의 말에 어리둥절해 있자 직원은 다시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비상 착륙으로 오게 된 승객들을 위해 원래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승객들에게 최대한 빠른 비행기 편을 전부 소개해드린 상태고 영국 항공사 측과도 이미 이야기를 마친 상황이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영국의 항공사와 공항 직원들은 무척이나 책임감이 없는 걸로 유명해서 승객들이 잘못된 공항에 불시착하던 비행편이 결항되던 그 어떠한 대응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천공항 측은 이번 일과 관계가 없음에도 어떻게 그저 승객들을 위해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 수 10년의 기장 경력 동안 이러한 수준 높은 서비스와 인프라를 보여주는 공항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한국은 공항부터가 이 정도면 도대체 이 나라의 실제 인프라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공사 측에 연락을 취한 뒤 현재 상황을 보고했는데요. 운이 좋게도 항공사 측은 항공편을 수정하겠다며 제게 3일간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전해오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던 차에 잘 됐다고 생각했고 한국의 이곳저곳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비상 착륙한 저희의 가이드를 맡은 공항 직원 정식은 한국에 관심 있어 하는 저를 위해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저희는 일단 인천에 위치한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를 관람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탑승하려고 할 때 저는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 길거리에 택시 한 대가 정차되어 있길래 저희는 그 택시에 탑승하려고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택시의 창문이 모두 열려 있고 차키까지 꼽혀져 있는데 정작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즉시 이 택시가 도난 차량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방치된 차량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이건 전부 차량 내에 귀중품을 둬서 털린 차량이거나 아예 차량 자체를 강탈당한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이 경우는 누군가 차량 자체를 훔쳐서 엄한 곳에 버려둔 모양이었고 저는 그저 애도를 표하며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식이 일단 차량에 탑승해서 기사님을 기다리자며 당연하다는 듯 택시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에서 이런 수상한 차량에 탑승했다간 범죄에 연루되어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정식의 이러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그의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받았고 그렇게 홀린 듯 정식의 옆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이었고 저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곧바로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5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운전석에 중년의 남성이 탑승하더니 저희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행선지를 묻는 거 아니겠어요? 정식은 그렇게 행선지를 말했고 택시는 유유히 축구 경기장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조차 안 갔고 정식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정식은 놀라운 말을 해오더군요. 기사 아저씨는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신 모양이에요. 혹여라도 승객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라고 차량 문을 열어놓고 다녀오신 거죠. 1020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영국은 조금 다른가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부끄러움이 들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차량 문도 안 잠겨 있고 차키도 꼽혀 있는 차를 보고도 훔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영국에서는 철저하게 잠긴 차량도 창문을 깨부수고 전선을 조작해 차량 자체를 털어가 버리는 일이 너무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국 경찰은 그러한 범죄가 너무도 많다며 그저 가게에서 껌을 훔치는 것 정도의 경범죄 취급을 할 뿐이죠. 한국과 영국은 이미 치안과 시민의식 수준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천 축구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공항 택시는 미터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차 안에서 줄담배까지 연신 피워대서 매일같이 택시기사들과의 신경전을 벌여야 했지만 한국 공항 택시기사는 그러한 행위들을 일절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행해서 저는 기분 좋게 경기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 축구 경기장에 입장하자마자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같이 맥주와 음식을 들고 입장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맥주캔을 몇 병이나 쌓아둔 채로 경기를 대기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축구 경기장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경기장 내 음주를 완전히 막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술에 취한 양팀 팬들이 서로 주먹다짐이나 심지어 패싸움까지 벌이곤 하고 선수들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일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경기장 입구에서는 철저한 짐 검사를 실시하고 맥주는커녕 유리병으로 된 음료수조차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음주 규정이 전무해 보였고 심지어 짐 검사도 일절 안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한 한국인들이 경기에서 졌다고 난동을 부릴까봐 걱정이 되었는데요.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무척이나 흔하거든요.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역시나 한국인들은 유럽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느끼고 걱정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관중들은 술에 취해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저 응원에만 열중했거든요. 심지어 바로 옆에 상대팀을 응원하는 관중이 있어도 전혀 다투지 않고 오히려 서로 담소를 나누는 믿기 힘든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한국인들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욕해도 상대팀 관중들만은 존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경기가 끝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를 전부 가지고 나갔고 86. 결국 경기장 안에는 먼지 한 톨 남지 않았거든요.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만 끝나면 이게 쓰레기 매립지인지 관중석인지 모를 정도로 초토화되기에 한국인들의 이러한 수준 높은 모습은 제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모습은 아직까지도 꿈만 같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지 믿기지도 않는데요.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국 위에 있는 선진국이었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믿기 힘든 경험을 했던 영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50대 공항 중 14번째로 바쁜 국제공항으로 총 404편의 항공편과 71, 169, 722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